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나눠주겠다고 할 때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세금입니까? 국채입니까?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면 국민이 좋아진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경제와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 미국의 제재 등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복지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진짜 교훈은 복지를 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지속하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잘못 운영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IMF 자료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재정 적자 확대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통화 발행, 통화 가치 급락, 높은 인플레이션, 막대한 공공부채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짜가 정말 공짜인가? 정부가 10만 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20만 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해봅시다. 당장은 받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야 하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 빚은 결국 미래의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계속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더 가져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정부가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심해지면 사회는 생산과 혁신보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지 정책을 논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를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복지는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고 노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복지에는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얼마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얼마 동안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북유럽을 보십시오. 북유럽도 복지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은 복지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2024년 덴마크의 조세 수입은 GDP의 45.2%에 달했습니다. 복지를 받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조세 부담을 감수하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도 복지를 늘리자에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정치권이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혜택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청구서를 누가 부담하는지 이야기할 때는 작아집니다. 이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만들고 사업하면서 고용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까지 부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라 일했는데 정부는 왜 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가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복지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가?
정부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인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현금을 뿌리는 정책인가? 국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에서 이것을 묻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정부 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를 비판한다고 해서 약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이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반대로 정부 역시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는지, 몇 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일단 주고 보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 된다, 비판하는 사람은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부담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면 경제의 중심이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장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고 그 재원을 결국 국민과 기업의 세금과 부채로 충당한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번에 얼마를 받았느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25만 원을 받는 대신 10년 뒤 세금과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10년 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생산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물가와 자산 가격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진짜 능력은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가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주느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고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고 집을 사든 임대하든 감당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주는 것보다 국민이 매달 안정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입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반대가 정말 답입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복지냐 반복지냐가 아닙니다. 좌파냐 우파냐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공정한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국민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라면 그 돈의 출처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국채라면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비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금이라면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 밝혀야 합니다. 복지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묻는 국민을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국민이 바로 세금을 내고 경제를 움직이고 정부의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돈을 씁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5년 뒤에도 가능합니까?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나눠주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권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 아닐까?